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니 군단 공략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왜 찍게 됐냐? 공략 안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어디 가서 이 게임에 대한 정보 찾기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겠다 하고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초보들이 가질 만한 의문들을 좀 취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 기준에서 우선은 게임 시작하시는 분들이 항상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서버는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서버는 무조건 랜슬롯에서 시작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왜냐면 이 게임이 멀린 서버랑 랜슬롯 서버가 있는데, 멀린 서버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이 게임이 PVP 컨텐츠가, 이게 PVP거든요. 이게 이제 거의 메인 컨텐츠인데, 이거 뭐 일루전 아니면은 뭐 콜로세움, 연맹 대결, 이런 게 메인 컨텐츠들인데, 이게 사람이 없으면 이 컨텐츠들에 대한 재미가 상당히 반감돼요. 근데 이제 멀린 서버가 너무 없어요. 사람이 어지간히 없으면은 그냥 아무데서나 시작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겠는데, 이건 너무 차이가 심해서 그냥 랜슬롯에서 시작하세요. 그게 맞아, 내가 볼 때.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뭐냐면, 무슨 영웅 뽑고 시작해야 되냐, 리세마라가 꼭 필요하냐 아니냐, 비슷한 류의 질문들이 많아요. 영웅이 어떤 게 좋냐, 리세마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 기준에서는 리세마라 필요 없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 게임이 배치를 하고 뭐 조합을 하고 이런 게임이라고 해도, 그래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쭉 나열했을 때 제일 괜찮은 그런 영웅이 어쨌든 있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어윤, 리세할 사람들은 이거 하세요. 위시리스트 지정하지 마. 그냥 지정하지 말고, 리세할 사람은 여기서 뽑고, 리세 안 할 사람은 한정해서 뽑으세요. 왜 이렇게 하냐, 리세할 사람들은 어윤을 뽑을 거를 거의 상정을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 영웅이 다 나오는 기본 모집에서 하는 게 맞고, 리세마를 안 할 사람은 한정 모집에서 특정 영웅들을 위주로 뽑아서 걔네 성급을 올린 다음에 걔네 위주로 굴리면서 키우는 게 맞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세마라 할 때 이륙을 그러면 언제 해야 되냐, 어윤만 뽑으면 이륙하는 거냐, 그럼 어윤 안 나오면은 평생 리세마라만 하다가 생을 마감해야 되냐 하실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닌 게, 이 게임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결국 이 게임이 배치랑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괜찮게 나오면 또 그냥 이륙을 해도 돼요. 어윤이 진짜 뒤지게 안 나와, 내가 도저히 못 뽑겠어, 이거 너무 지쳐가지고 안 되겠어, 그러면 몇 가지 기준을 드릴게요. 우선 기병이 좀 대충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이륙해도 됩니다. 기병 말 타고 있는 애들, 기마병. 그리고 비행병도,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섞여서 나왔는데 비행병이 5마리 정도 나왔다? 그럼 그냥 이륙하세요. 시작하세요. 비행병도 어그로 끌고 막 하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기마병은 그 조합 별로 안 갖춰져도 상관없어요. 그냥 막 내가 기마병 한 8마리 이상 나왔어. 근데 앞라인 하나도 없고 막 프리스트 막 나오고 막 그래. 상관없어. 그냥 시작하세요. 상관없어. 그냥 기마 8마리 이상 나오면 시작하세요. 어윤 없어도 돼요, 그러면. 왜냐면 이 게임이 기마가 초반에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초반 버티기용으로 기마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여러가지 섞여서 나온 다음에 이제 비행 나온 경우도 마찬가지로 할만할 겁니다. 왜냐면 비행들이 어그로 핑퐁을 상당히 잘하거든요. 괜찮아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누구 나오면은 바로 이륙하냐면, 걔 있는데, 브린힐트 나오면은 시작하세요. 그냥 브린힐트가 그 부활이 있거든요, 얘가. 그래서 얘가 어그로 상당히 잘 끌어서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어윤 있으면 그냥 무조건 시작하세요. 어윤 뽑았다 그러면 프리스트가 16마리씩 나와도 그냥 시작하세요. 그냥 어윤 뽑으면 그냥 무조건 이륙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자, 처음에
진행을 하죠. 그러다가 막힙니다. 막히면 탐험에서 멀린의 탑을 하라고 해요. 그럼 멀린의 탑을 하루에 100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500층까지 올라가면은 아마 충분할 거예요. 63 찍을 때쯤이 한 500층 정도 올라갔을 때가 그 정도 될 텐데 거기까지 그냥 무지성으로 달리시면 돼요. 근데 너무 무지성이면 안 돼. 또 그거는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63레벨이 되면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화가 위에 골드랑 경험치 책, 영웅의 증표랑 병사의 증표가 있을 거예요. 그죠? 10레벨마다 영웅의 증표랑 병사의 증표를 소모를 해가지고 올리고 뭐 골드랑 경험 포인트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63레벨이 되면 영웅 탭에 딱 들어가서 성장을 시키려고 보면 이렇게 공명의 셈이라는 게 생기고 거기에 영웅들 25명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200레벨로 다 맞춰질 거예요. 63 찍자마자 찍는 순간. 그러면 뭐가 바뀌냐, 제가 방금 말했던 경험 포인트와 골드와 영웅의 증표, 병사의 증표가 싹 다 사라집니다. 당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요. 대신 여러분이 영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재화가 이렇게 바뀌어요. 크리스탈 골드로 바뀌고요. 공명 크리스탈과 크리스탈 골드로 바뀝니다. 이거 두 개만 사용해서 이제는 키우는 거예요. 참고로 이때부터는 그냥 영웅 한번 딸깍딸깍 해서 올리기 시작하면은 병사도 자동으로 영웅을 따라가요. 기존에는 62렙까지는 영웅 레벨 올리고 병사 레벨 올리고 따로 올리고 이렇게 했어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알아서 올라간다. 좀 더 편의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사실상 이 게임이 63레벨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 전까지는 튜토리얼. 아시겠죠? 63레벨 이전에는 아마 행동력이 남아돌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동력을 이 슈퍼수탕에다가 쓴단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영웅한테? 근데 이제 63레벨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63레벨부터는 슈퍼수탕 절대 쓰지 말고 탐험 들어가서 이 에너지 던전이 열릴 겁니다. 여기 가서 이거 뽑기 이거 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뽑기를 씁니다. 돌립니다. 3줄 나오면 600코인을 줘요. 이거를 1500코인을 모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800을 모았죠. 일단 1800 모았죠. 상점 가면은 비능상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맨 아래로 가서 이거 크리스탈 코인 및 기타 재료 사줍니다. 이렇게 받는 게 슈퍼소탕 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3렙 이후에는 슈퍼소탕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조각이 어지간히 필요하면은 할 수밖에 없긴 한데, 차라리 조각을 콜로세움 요거 조각 있죠, 이걸 차라리 이걸 사는 게 나아요. 뭐 이런 데서 오토체스에서 뭐 남는 걸로다가 오토체스 하다가 남는 걸로 뭐 이런 거 사던가, 차라리 그게 나아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63렙 이후 62렙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행동력 쓸 데가 별로 없어. 행동력 그나마 뭐 쓸 데 있나? 병사 특훈 안 열리지 않나 그때? 컨텐츠 열리는 거 있으면 거기다 쓰는데, 행동력을 없으면, 쓸 데 없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돌리다가 63렙 이후에는 에너지 던전. 자, 그 다음 행동력을 일단 어디에 소모해야 되냐, 이거는 방금 말한 거랑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어디에 제일 먼저 소모해야 되냐. 일루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맵에 떠있는 이 칼이랑 방패 겹쳐있는 이 모양 있죠? 하나당 4회씩 3군데 나오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 일루전 나오는 위치는 본인이 밀고 있는 대륙 있죠? 본인이 스토리 밀고 있는 대륙에 나옵니다. 내가 아발론을 밀고 있어. 그러면 아발론에 나오고요. 카스탈리아 밀고 있으면 카스탈리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다 썼는데 행동력 남아, 그러면 이제 뭐 열려있는 뭐 이런거, 던전은 근데 나중에 돌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까지 다 써서 돕니다. 저는 그 정도로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 쓰고 남는 행동력으로 에너지 던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루에 10번씩 콜로세움 돌아주고요. 아니지 30번이지. 하나 둘 셋 다 돌아요. 다 돌고 그 대충 토큰 받고, 아 그리고 이거 이겨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배치를 조금 할 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치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성장이 제일 중요해. 이 게임은 일단 성장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 게임이 무과금이 좀 힘들어요. 무과금이 할 수는 있거든요. 솔직히 말할게요. 무과금이 나쁘지 않아. 성장 속도 자체는 괜찮거든요. 그 미니군단 1때보다는 미1 때는 진짜 느려 터졌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빨라진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과금 유저한테 엄청 친화적이어서 과금을 하면 진짜 제트기가 돼. 그냥 엄청 빨라져요. 말도 안 돼. 무과금도 사실은 미 1때 우리가 뚜벅이로 다녔다면 지금은 버스 타고 다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과금러들이 제트기를 타고 다니니까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느려 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게 빠른 편이라는 거. 그래서 그 점을 좀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너무 박탈감을 느끼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은 무과금이 느리긴 할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어차피 아래쪽은 무과금끼리 논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천천히 하면 돼. 천장은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이 게임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과금러들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무과금은 그냥 천천히 일루전 그냥 하루에 돌고 그 필요한 거 있으면은 상점에서 사고 약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과금러들이 못 올라오는 경우가 많더라고. 아니 과금인데 못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과금을 이빠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사야 될지 몰라. 자 지금부터 과금하시는 분들 보면 돼요. 자 조각상점에서 소과금은 또 달라요. 소과금이랑 중과금이랑 또 달라요. 소과금 분들은 일단은 전령 있죠. 여기 메뉴 들어가서 전령 이거 누르시면은 패스 나오거든요. 이거 사시고요. 이거 24,000원인가 사시고, 진짜 조금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카이사르 1,600원짜리랑 이거 2개 정도? 8,000원이랑 16,000원짜리? 이것도 힘들면은 8,000원짜리만 해. 괜찮아. 이게 그래도 무과금보다 훨씬 괜찮을 거예요. 2개 사고 카이사르 사고 성장 패키지까지 사고 전령까지 사면 멀리는 아마 뚝딱 살 겁니다. 명함 정도는 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정도면 소과금이잖아. 한 10만원 이내로, 10만원 안쪽으로 그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멀린 명함 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할 생각이다 내가 만약에.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16,000원짜리 사세요. 안드로이드는 16,000원이고 그 애플은 66,000원짜리가 제일 효율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시면 돼요. 이게 지금 좀 구조가 이상한 게, 원래 비쌀수록 효율이 좋아야 되는데 비쌀수록 효율이 안 좋아요. 지금 가격 책정이 좀 이상하게 됐어. 그래서 이거 살 바에는 이거 여러 번 사는 게 나아요. 16,000원짜리. 그래 샀어. 만약에 내가 샀는데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냐. 자 우선은 무과금 분들은 무조건 한정 모집 하시고요. 무조건 한정 모집해서 그 캐릭터 한두 개가 아니고 나온 애들 위주로 성급 올리면서 키우시고요. 과금 유저분들은 이거 돌리시되 그 과금 하면서 패키지 사잖아. 우리 진 패키지 이런 거 사잖아. 한정 패키지에서 노진 업 패키지, 뭐 노진 모집 패키지 이런 거 사잖아요. 샀으면 다이아 이거 절대 쓰지 말고, 이 모집 스크롤 나온 거 있죠. 스크롤 준 거 이것만 써가지고 하세요. 30번에 하나씩 전설 영웅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픽들 나가지고 더 줄 때도 있고. 브리닐트 같은 거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브리닐트라서. 브리닐트가 부활이 있어서 상대 후방 교란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웬만하면 이걸로 하시고 다이아는 아끼세요. 다이아 왜 아끼냐, 자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던전은 아직 가지 마세요. 던전은 70레벨 이후에 가세요. 엘리트 병사 토큰,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곱하기 2 있죠.
이 보너스 이거 적용된 데만 도세요. 이 규칙 나와 있거든요. 월요일엔 뭐가 좋고 화요일에 뭐가 좋고 이런 게 다 나와요. 이거 보시고 규칙 이거 보시면 돼요. 규칙 보고 그날 효율 좋은 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첫 보상을 상당히 많이 주거든요. 이게 지금 4개 주잖아요, 민첩 스크롤. 근데 이거 아마 처음 돌 때는 한 8개 줄걸요? 그래서 그거 곱하기 2 해서 주는 거야. 그러면은 몇 개야? 16개야. 그런 식으로 준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곱하기 2인데만 다니시고, 그리고 다이아도 쓰세요. 이거 다이아, 왜냐면 그래야 이게 나중에 병종도 뚫고 하기가 좀 수월해서 저는 다이아 다 씁니다. 특히 여기엔. 그리고 이 세계 영웅, 이거는 무과금 분들도 들어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이 게임은 성물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성급이 있고 성물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프로메테우스가 있어.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성급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마법 공격력 120%가 하잖아요. 이 개수 자체가 올라요, 성급으로 올리면. 근데 성물을 할 때 에너지 포인트를 소모하거든요. 영웅 에너지 포인트 아니에요. 아래 거에 집중할 거예요. 아래 거가 뭐냐, 어디서 얻냐, 그게 바로 이 세계 영웅. 여기서 이제 정수를 얻으면서 동시에 성수의 정수도 같이 주거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성수의 정수예요. 이 대륙 정수는 쉽게 얻어요. 근데 이거는 좀 꾸준히 돌아주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과금 분들은 솔직히 다이아 쓰기 힘들고, 과금하시는 분들은 다이아 쓰세요. 상당히 좋아요. 오크 침공도 마찬가지로 과금 하시는 분들이면 다이아 쓰세요. 왜냐, 오크 침공은 또 뭐냐. 자, 아까 엘리트 병사 특훈은 병종 트리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재료들이거든요. 오크 침공은 뭐냐면 직업 트리예요. 직업 트리. 직업은 영웅 거, 병종은 병사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직업 트리를 뚫으면 뭐가 좋냐, 그 스킬 하나가 더 생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보너스야, 보너스. 영웅들이 하나씩 더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종은 병사한테 스킬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 알려드리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던전 빼고는 다 다이아 쓰라는 소리예요. 아껴서 여기다 쓰세요. 모집에다 하지 말고. 다이아 또 쓸 곳이 뭐 어디가 있냐. 조각상점. 조각상점 뭐냐, 원래는 우리가 이제 성급을 우리가 뭘로 올려, 영웅 조각으로 올리죠. 영웅 조각을 이 에너지 포인트로 바꾸는 상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 에너지 포인트를 모아서 성물을 올리는 거야. 성물을 왜 이걸로 올리냐? 아니, 그럼 영웅 에너지 포인트랑 그거랑 뭐가 다르냐? 자, 영웅 에너지 포인트를 성물이 먼저 소모합니다. 성급이 높고 조각이 많으면 이 정수를 아낄 수가 있어요. 정수를 아껴서 성물업이 덜 된 애들한테 좀 투자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점이 뭐길래, 자, 상점에서 사는 거는 사는 건데 하루에 한 6번 정도는 공짜로 리롤 돌릴 수가 있어요. 리롤 돌리다 보면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와요. 일루전 침략 스크롤이 나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이제 초기화건이에요. 한마디로 초기화를 하면은 우리가 이미 깼던 곳이 여기에 X자 쳐져 있는 데가 초기화가 되면서 다시 돌 수가 있어요. 하루에 계속 돌리면 한 3-4개씩 나와요. 3-4개씩 나오니까 그거 꼬박꼬박 먹으시고 꼬박꼬박 초기화 시키면서 돌리시면 돼요. 아, 그리고 과금 유저분들은 사야 될 게 있어. 이거 먼저 사지 말고요, 체력 패키지 먼저 사세요. 이거 3개 다 사. 저는 매일 이거 사거든요. 행동력 모자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행동력을 꾸준히 채워주면서 합니다. 아, 그리고 고급 패키지 이거 사기 전에 뭘 먼저 사야 되냐, VIP 상점에서 여기 나오는 패키지 있거든요. 저는 다 샀는데,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 삽니다. 이거부터 사야 돼요. 이게 훨씬 효율이 좋아요. 여기 있는 것부터 다 사요. 이게 개이득이야. 사고 그 다음에도 더 하고 싶다, 그때 이제 한정 패키지 들어가서 이런 거 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살 게 있어요. 이번에 돈 쓰는 거 아닙니다. 콜로세움 돌고 나서 일루전 또 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매일이에요, 매일. 그래서 이거는 일루전, 이거는 무과금 분들도 하루에 한 번씩은 사주는 게 좋아요. 가격도 많이 안 들고 그냥 개해자야. 이거는 꼭 사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 저는 에너지 물약까지 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연맹도 뭐 자유. 저는 다 사긴 하는데 70레벨 넘어가면은 월드보스 잡으면 이제 주는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림자 무기만 사요. 이것도 뭐 사고 싶으면 사는데 저는 별로 안 땡겨서 그냥 그림자 무기만 삽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그림자 무기는 사요. 그림자 무기.
그림자 무기가 성능이 좋아서 이거는 꼭 삽니다. 저는 오토체스에서도 사는데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오토체스 별로 안 좋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 돈 남으면 꼭 사세요. 일루전도 그 오토체스 하다가 이거 토큰 남으면 꼭 사세요. 이거 두 개는 사야 돼. 내가 볼 때 조각상점은 매일 돌리고요. 매일 돌릴 수 있어요. 아마 이거 한 30번까지는 돌릴 수 있을 거로 기억하는데 아니, 맨날 생각 없이 돌려서 몇 번 리롤 돌릴 수 있는지를 계산을 안 해봤어요. 하여튼 한도가 있으니까 한 30번? 40번? 그 정도 될 거예요. 계속 돌리면서 확인해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그 일루전은 나올 때마다 꼬박꼬박 사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집에다가 다이아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과금 무과금 다 공통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체력 있죠. 이거 모자란 거를 다이아를 사야 돼요. 이거는 아끼세요. 체력은 일단 아끼고 다이아가 우선 소모되는 거예요. 왜 다이아 우선 소모하냐? 그럼 모자란 거 아니냐? 퀘스트에서 하루에 일정량 계속 수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안 모자라. 다이아만 무과금도 다이아로 체력 구매하는 정도 그렇게 안 모자라요. 소과금이면 더 안 모자라고. 다이아를 여기다 우선 소모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들, 그 다음에 조각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중과금 이상이면 다이아 넘쳐날 거예요. 그냥 쓰세요. 다 쓰세요. 그냥 그 모집에다 쓰진 말고 쓸 수 있는 데다가 그냥 다 쓰면 돼요. 쓰면은 하루에 한 1000개 정도 쓰거든요. 원래는 2000개 정도 쓰는데 이걸로 좀 페이백 받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 아마 성장이 쭉쭉 될 거예요. 꽤나 빠르게. 왜냐면 하루에 이 성장을 하려면 일루전 다 돌아도 원래 3명 정도 딸깍 하고 끝이거든요. 근데 이거 일루전을 4번 5번 돌아버리면 얘네 다 할 수 있는 거야 하루에. 그러면은 이틀만 주차해 놓으면은 다음 지역 뚫고 또 다음 지역 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루전을 꼬박꼬박 초기화 시켜주면서 도는 게 핵심입니다. 아 그리고 행동력 할 때 체력 다 썼으면 옆에 오로라의 선물이 있거든요. 체력 획득 이걸로 다 얻어주세요. 아 나도 얻어야 돼. 나도 이거는 과금 무과금 상관없이 다 먹어야 돼요. 무과금 분들은 체력 30 회복 2개, 과금 하시는 분들은 그 아래 것까지 다 드셔주시면 되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이거 다 할 수 있거든요. 나 이거 안 했네. 하루에 한 번씩 룰렛 돌려주시고 그냥 전부 사용 누르면 되거든요. 이걸로 이제 무과금 분들은 이거랑 출석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출석으로 10개 정도 받고 뭐 대회전판으로 또 한 10개 정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모집 돌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정 모집을 하라는 거야. 이걸 하면은 성물까지도 무난하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게임이 사실 뭐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는데 이 게임이 그렇게 막 달려가는 게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렇지 이 게임이 원래는 진짜 천천히 야금야금 크면서 하는 게임인데 과금 친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게임이 완전 변질이 됐어. 옛날에는 그냥 진짜 찔끔찔끔 올렸거든요. 지금 여러분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진짜 아셔야 되는데 참 사실 주차 며칠 해도 그렇게 늦는 게 아니야. 주차 한 일주일 뭐 한 달 막 이렇게 해도 늦는 게 아니에요. 한 달이면 늦긴 하다. 1, 2주 정도는 늦는 것도 아니야. 진짜 그렇게 해도 돼요. 다만 일루전은 좀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일루전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재밌는 컨텐츠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은 좀 벽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일루전 매칭이 되는 기준이 자기 레벨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다 똑같이 스토리 막혀가지고 거기 주차해놓은 사람들이라 뭐 배치가 문제든 체급이 문제든 거기 있을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뚫을 수 있어요. 너무 그리고 못 뚫어도 돼. 못 뚫어도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아니면 일루전 초기화 시켜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 게임이에요. 무과금이라고 너무 막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니에요. 또 뭐 하나 말할 게 있었는데 질문하시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 제가 예를 들어서 스토리 여기까지 밀었어. 멀리는 탑 그 망치도 많아. 근데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냐 멀린 망치를. 그거는 스토리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부터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많이 받아요. 제일 가까운 곳이 제일 많이 받는다. 그래서 거기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거 뭐 그런 식으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적의 땅은 쌓일 때마다 한 번씩 눌러주고 추가 수익도 하루에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추가 수익은 100개 정도 드는데 이거 그 무과금 분들도 충분히 누를 수 있거든요. 누를만 해. 그렇게 안 모자랄 거예요. 이걸로 얻는 수익이 은근 많아요. 그리고 영웅도 배치를 해줘야 돼요. 이거 영웅 배치 안 하면 벌 받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배치하면 되거든요. 꼭 전설 영웅 아니어도 되니까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